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저는 지금 유로 2020 4강전 그리고 결승전, 물론 그 전에 조별리그 3경기, 여기에 16강전 1경기가 열린 총 7경기가 열리는 웸블리, 영국 런던 웸블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유로 2020 1년 연기가 됐죠. 그래서 2021년 6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지고요. 총 24개 팀이 나와서 유럽 최고의 팀, 최고의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과연 이 뒤에 보이는 웸블리, 이 웸블리에서 앙리드론의 컵을 들 그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앞으로 약 한 달 하고도요, 약 한 닷새 정도 후면 그 주인공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유로 2020의 팀들을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유로 2020에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지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블레 군단 프랑스는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유럽 정복을 꿈꿉니다. 우선 26명의 프랑스 대표팀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휴고 요리스, 스티브 만단다, 마이크 맨양이 골키퍼로 나서고요. 파바르, 킴펜베, 라파엘 바란, 랑글레, 주마, 디뉴, 에르난데스, 디부아, 쿤테가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허리에는요, 포그바, 르마, 톨리소, 캉테, 라비오, 시소코, 그리고 공격진에는 그리지만, 지루, 음바페, 벤제마, 코망, 에데르, 티랑까지 강력한 공격진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24인의 명단과 비교를 했을 때는요, 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뭐 움티티라든지 마투이드, 은존지, 뭐 이런 선수들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코망도 들어왔고요. 벤제마가 일단 들어온 것이 가장 크죠. 벤제마가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2015년 11월 이후에 대표팀에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뭐 데샹 감독으로서는 그래도 벤제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디뉴라든지 그리고 라비오, 또 무사시소코, 이런 선수들을 많이 이번 유로 2020에 불러 올렸습니다. 피파 랭킹 2위고요. 월드컵 우승 2번 했죠. 1998년 프랑스에서 우승을 했고 2018년 러시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우승은 2회 1984년에 우승을 했고요. 유로 2000에서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16에서는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 정벌을 꿈꿉니다. 자, 프랑스의 이번 유로 2020 조별리그 한번 어떤 또 상대와 맞붙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F조, 이 죽음의 F조입니다. 이 조별리그가 상당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대진운이 안 좋아요. 독일, 포르투갈과 함께 F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헝가리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 헝가리는 이 F조의 거인들 사이에서 그 새우등 터지는 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첫 판부터 세게 붙습니다. 독일 미넨에서요, 독일과 격돌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오전 4시에 독일과 격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가서 6월 19일 오후 10시에 헝가리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오전 4시에는요, 역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전년 대회 우승팀, 전대 우승팀이죠, 포르투갈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프랑스는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동안에 열린 총 12경기에서 9승 2무 1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골을 넣었고 9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요 6골을 넣었고, 올리비에 지루가 5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음바페가 4골을 넣으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특히 뭐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바란이라든지 킴벤베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구성된, 특히 허리에서도 여러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그런 수비력, 허리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12경기에서 총 9골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4-4-2, 다이아몬드형 4-4-2 이런 전형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또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이 비슷한 전형으로 나섰거든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은데, 뭐 요리스 골키퍼가 네 1번 골키퍼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는 킴펜베와 바란이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바르와 헤르난데스, 이 바이에른 뮌헨 콤비가 그 측면 풀백으로 나설 것 같고요. 허리에 이제 캉테가 네, 수명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로 활약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앞에 라비오와 포그바가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앞서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그리즈만이 10번 역할을 하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요. 이 그리즈만은 축으로 이 투톱에 카림 벤제마 그리고 킬리앙 음바페가 배치가 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쪽은 이 음바페, 벤제마, 앙뚜안 그리즈만에 이어지는 NBA 삼각 편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월 2일 웨일스전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이 NBA 삼각 편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파기력, 스피드, 무게감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벤제마가 2015년 11월 이후 약간 6년 가까이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으면서요. 그동안 앙투안 그리즈만이라든지 음바페가 많이 이제 팀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카림 벤제마가 대표팀에 복귀를 하면서 이 삼각 편대가 이제 처음으로 실전에서 이제 가동을 해봤던 모습이고요. 특히 뭐 그래도 그리즈만은 2014년도 이제 처음 A 대표팀에 뽑힌 이후에 어느 정도 카림 벤제마와 호흡을 맞춰봤죠. 그때 이제 또 그 골 넣고 세리머니 하다가 카림 벤제마 등에 이렇게 올라탔다가 좀 벤제마가 부상 있고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아주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그리즈만과 벤제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만, 음바페는 2017년도부터 대표팀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와 이 벤제마의 호흡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처음입니다. 웨일스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삼각 편대에 계속 경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손발이 맞아 떨어지겠죠. 이 삼각 편대의 결국 경기력이 이번 유로 2020에서 프랑스의 최후 마지막 결과로,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첫 경기가 독일과의 경기라는 것이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독일이 요즘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독일은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이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프랑스는요, 음바페와 벤제마, 앙뚜안 그리즈만의 NBA 삼각편대, NBA 라인의 활약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정말 완전 무결점의 스쿼드를 가진 팀이고요. 이번 유로 2020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승 1순위인 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영국 땅, 이 런던,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부인 이 웸블리에서 과연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영국 웸블리에서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